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지금 이제 에코프로 이어서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정보들과 종목들 지금 총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시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폭등세 속에서 리튬 양극재 수혜주 다시 한번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사이클링 시장이 20배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서 재활용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이 에코프로 기업이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의 폭등세보다 에코프로 지주사의 폭등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들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양극재에 대한 이 가치보다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리튬, 수산화 리튬 내지는 전구체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를 넘어서 세부적인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리사이클링의 규모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에 리사이클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많이 없겠죠. 아직 전기차가 이제서야 막 최근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아직 이제 수명이 다하지를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순간에서는 리사이클링의 재료가 폐배터리가 아니라 2차 전지 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내지는 양극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불량품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향후 폐배터리가 확대가 되면은 지금의 현재 리사이클링 규모로는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대량 처리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량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리튬 분야에 있어서 고순도 처리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이 굉장히 절실해지게 되겠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이 재활용 쪽에서 필요해지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전문 리서치 업체 SNE 리서치가 제1회 배터리 리사이클링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이 2040년 3테라와트 시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올해 107억 달러 수준에서 2040년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가까이 그래서 20배 이상이 지금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리사이클링 시장은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나오는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서 이 사용 후 배터리의 55%가 재사용 그리고 45%가 재활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재사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재활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용량이 수명이 남아있는 배터리들 대신에 이제 전기차 같은 이런 고출력 쪽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재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45%는 더 이상 ESS에도 못 쓴다. 이거 해체해서 광물들 다 빼내야 된다. 추출해야 된다. 재활용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지금 현재 주요 시장들에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 생애 주기에 대한 관리 의무화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배터리 발자국 제도겠죠. 배터리가 추출이 되고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가 추출이 되는 과정부터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양극재에서 이 양극재를 통해서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IRA 법안을 통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준,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양극재 내지는 광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광물이 리사이클링을 쓴 지금 리사이클링 통해서 추출을 한 그런 광물들이 기존 5%에서 그러니까 90% 이상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90% 이상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채굴을 하는 것부터 해당 이제 이 배터리 발자국 제도가 리사이클링까지 범위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배터리 순환 체제가 갖춰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대규모 세금을 때려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지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배터리 제조를 하는 업체들의 이런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순환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겠죠. 이 리사이클링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을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을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안 한 것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만큼 된다. 그럼 이만큼을 어느 정도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 리사이클링 공장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배터리 광물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단위당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이 탄소 배출권을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은 유럽의 탄소 배출권과 연동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계가 이런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 내에서 대규모의 이 리사이클링 투자를 유도를 하겠다라는 방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삼원계 배터리는 과반수 이상 차지를 하는 우세 종이겠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 보급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희소 광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싼 광물들인 니켈이나 코발트, 뭐 망간 같은 경우는 비싸진 않겠지만 망간 같은 경우도 추출이 될 것이고요. 대신에 LFP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산이나 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리튬만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LFP 배터리에는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비싼 광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의 재활용,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대규모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이 수명이 지금
보장이 되지를 않고 있겠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중국 배터리 수명을 잃고 시중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 배터리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LFP 배터리를 제조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입장에서도 이 LFP 배터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리사이클링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리튬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를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리튬의 채산성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까지도 국내 리사이클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추출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만약에 추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질의 리튬, 저순도의 리튬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무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리튬도 재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리튬 재활용에 있어서도 바로 수율을 확보, 그러니까 추출률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겠고, 이 LFP 배터리, 이 리튬을 재활용하는 그 기술력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현재 LFP 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국내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 전후가 나와주고 있는데 LFP 배터리를 얘가 이제 이 재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0%에 못 미치게 될 겁니다. 니켈, 코발트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리튬 LFP 배터리를 대규모 처리를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의 채산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 얘를 재활용해서 리튬이 사실 나오고 그러면서 양극재 업체들에게 팔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는 이 규모의 경제 효과나 기술 고도화 내지는 채산성 확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출만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 개발이 굉장히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폐배터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들은 회수율이 이미 90% 이상, 지금 굉장히 회수율을 잘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은 95% 이상까지 거의 대부분의 희소 광물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리튬은 폐기 처리를 해왔고요. 지금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만약에 리튬을 추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순도의 탄산 리튬이 주로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대규모 처리 기술이 동반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고순도 리튬 추출, 그러니까 리사이클링해서 리튬 추출을 해가지고 얘를 무조건적으로 쓰이기는 하겠지만 고순도의 리튬 추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수산화 리튬을 직접 추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을 뽑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저순도 탄산 리튬이 대부분의 지금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해서는 탄산 리튬이다라고 하더라도 저순도가 아닌 고순도 탄산 리튬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순도 탄산 리튬 내지는 이 저순도 탄산 리튬을 통해 가지고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된다. 그래서 재정제를 하는 과정이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LFP 배터리, 중국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고순도의 탄산 리튬이 필요하게 됩니다. 3원계 배터리, 니켈 배터리 대비를 해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보다 고농도의 리튬 전해액이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 제조를 위해서는 초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정제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산업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고순도의 리튬 정제 기술이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된다. 결국에 리사이클링 혼자서는 수익성 창출이 어려워지게 되겠고 중요한 이 리튬 정제 기술을 굉장히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국내 2공장 증설 들어가겠죠. 현재 지금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포함을 한 유럽, 헝가리 사업장이 내년에 이제 준공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양극재, 밸류체인에 대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되게 된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리튬, 지금 수산화 리튬을 정제를 하고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들고 이 과정까지가 공장이 굉장히 바로 옆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물류 비용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극재가 제조가 들어가게 되겠죠. 폐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짓게 되면서 여기서 폐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나온 리튬들을 수산화 리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공장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이런 지금 현재 캠퍼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의 수산화 리튬 사업이 작년부터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상장사로서 에코프로 그룹의 수산화 리튬 정제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겠죠. 작년 매출이 4천억 이상이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490억, 엄청난 지금 영업이익을 지금 뿜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폭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겠죠. 현재 지금 작년에 매출을 4천억을 냈는데 이것보다 내년에 캐파가 2배 이상이 확대가 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3조 원 이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리사이클링 업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당초 3원계 배터리 재활용을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LFP 배터리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LFP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튬뿐만이 아니라 인산, 철까지 회수를 하는 재활용 공정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LFP 리사이클링 파일럿 공장이 가동이 된다.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 LFP 배터리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 리사이클링 사업은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사이클링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20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대규모 처리를 위해서는 리튬, 이 리사이클링 과정에 있어서 추출되는 리튬의 순도가 하락이 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같은 경우도 이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 없이는 리튬 재활용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리튬을 잘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 기업에게 곧바로 납품을 할 수가 없겠죠. 배터리급의 순도 확보, 고순도의 탄산 리튬이라고 하던가 초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의 순도를 확보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이 커져가는 리사이클링에서도 바로 수직 계열화 가치, 특히나 뭐다,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도 바로 이 리튬 정제 기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정제를 통해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뽑아낸 저순도 리튬을 LFP 배터리나 이런 곳에 쓰이는 고순도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한다라고 하던가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기술력이 지금부터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겠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전부 다 이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수산화 리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제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업체들이 그냥 이 양극재 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이 돼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이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다.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화리튬 사업에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과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지금 현재 리튬 공장 완공이 들어갔죠. 수산화리튬 양산 임박하고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 체제로서 전환이 직전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과 양극재 공정 설비 협력을 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이란 쪽에서 대규모 리튬 지금 현재 매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란의 국영 석유사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이란 쪽의 리튬 개발 같은 경우도 국영 석유사 쪽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죠. 여기서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웰크론 한텍입니다. 에너지 관련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화 기술력을 통해서 양극재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설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과 협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가 결국엔 리사이클링 사업에 들어가는 설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 전환 성공이 됐고요. 실적 성장, 지금 리사이클링 사업이 커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웰크론한텍이 포스코 그룹에게 공급을 해주는 리튬 결정화 설비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 특히나 웰크론한텍의 설비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올해 이제 자회사 이녹스 리튬에다가 자본 출자를 확대를 했고요. 2차 전지 수산화 리튬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튬 사업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이미 폭등을 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 있어서 2028년 수산화 리튬 매출 1조 이상 달성 자신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자회사 같은 지금 현재 사업 내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 부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체크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에코프로 이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후로 함께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총정리가 된 자료집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현 시점에서 중요한 2차 전지 내용들 전부 다 담아놨으니까요. 종목들까지 지금 같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앱스토어에다가 그리고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제 핸드폰에 있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내지는 급등 타이밍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무료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장 전에 당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급들이 기대가 되는 단타 핵심 종목들, 정보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치를 하시고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라고 하던가 개인 정보를 요구를 하는 경우들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시고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전 시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 매일 장전 30분 전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지금 전기차 2차전지 총정리 자료집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급등 추천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이제 급등주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동국 RNS 같은 경우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3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해주게 되겠죠. 다른 종목들 이제 뭐 제일공업, 제일전기공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틀, 3일 만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그 이상, 상한가 이상까지도 급등을 나왔었던 종목들 있겠죠. 유니슨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지난달 초에 찍어 드려서 바로 이틀 3일 안에 상한가 추가타 급등 나오게 되면서 해당 종목 60% 이상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이제 중순에 찍어 드렸었던 프로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핵심 수혜주로서 찍어 드리게 됐었죠. 이 종목 대세 상승 나오기 직전에 찍어 드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보름 3주 4주 이상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80% 이상 급등을 해주게 됐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달 말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도 조선내와 이 종목 이제 2차 전지 포스코 그룹과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요거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종목 폭발적인 상승세 나와주게 되면서 95% 이상 급등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그러면서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에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받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